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00명을 넘어섰고 강원도 역시 오늘 하루 1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본격 시행과 휴가철을 앞두고 일상 회복의 기대가 높아가는 시점이라 실망과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준수 같은 기본 조치들이 일상 회복에 다가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죠. 긴장 늦추지 말고 기본 원칙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7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유원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열풍 속에 가산자산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건데요. 강원도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26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 즉시 압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동해안에서 2주 동안 10톤 이상의 참치가 잡히면서 유례없는 풍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난류성 어종인 참치가 북상하면서 어획량이 증가한 건데요. 참치가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강원도의 참치 어획량 쿼터를 늘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개최 홍보단이 운영됩니다. 남북 공동 개최 홍보단은 전 메달리스트 20여 명과 체육인 80명 등으로 구성돼 올 하반기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남북 공동 평화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청년 유출 및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구 통계 기준에 의하면 강원도의 평균 연령은 46.2세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데요. 전체 인구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강원도 인구 10명 가운데 8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내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기상청은 지난 6일 폭염 영향 예보를 통해 도내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를 넘나듦에 따라 올해 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더운 날씨로 인해 에어컨을 비롯한 냉방기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냉방병과 레지오넬라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냉방병과 레지오넬라증은 실내외 온도 차이를 비롯해 덥고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 균을 통해 감염되는데요. 두 개의 질병 모두 감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레지오넬라증의 경우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 편차를 줄이고 냉방기기를 자주 청소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겉옷을 챙겨 입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여름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유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중요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하고 팩트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춘천시 동래면 학공리에 수소 충전소가 시범운영에 들어갔죠? 네. 춘천 휴게소에 하나 있으니까 이제 춘천권역에서는 2개째인데 네.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춘천 휴게소에 있던 수소 충전소가 영서권에 있던 사실상 유일한 수소 충전소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이제 내일이죠. 8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나면 모레인 9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춘천 지역에 보급된 수소 차량이 약 500여 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타시군에 있는 수소 차량까지 충전을 위해서 춘천 휴게소 충전소를 찾다 보니까 사실상 춘천 휴게소 충전소는 포화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춘천 동네 충전소의 운영 소식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반가운 상황입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연소되면서 매연이 나오는데 연소가 되면서 이제 다시 물로 돌아가는 수소를 활용하는 이 수소 전기차. 요즘에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로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그렇죠. 친환경 네.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차량 구입 시에 지급되는 수천만 원대 보조금과 예. 또 저렴한 이 유지 비용, 연료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수소차 구입 시에 지금 수천만 원대 지원금 지급은 물론 또 유지비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들 지금 수소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예. 지금 현재 그 수소 충전용 수소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에 8,8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국내 H사 수소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완충을 했을 때 한 6kg이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충전소별로는 지금 절반에서 약 95%까지 지금 충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게는 한 26,000원에서 많게는 한 5만 원 정도 전후면 완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충전소만 많아지면 상당히 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 네. 속초 지역과 속초 지역 주변에 이 수소차 갖고 계신 분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전국에서 지금 가장 높은 구매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수소차 보급에 이 강원도가 열을 올려왔었는데 예. 정작 이 수소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충전소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소차 충전소 설치율이 지금 전국 거의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강원도가. 그러다 보니까 뭐 속초만 하더라도 지난해 3월부터 벌써 수차례 지금 충전소 개장이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을 한번 하려면 뭐 가까이 있는 삼척이나 아니면 춘천 또 멀리는 서울 천호동까지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 충전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차량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 또 왕복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만이 폭발하다 보니까 이번에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그 정도면 뭐 그냥 세번 그사람들도 있을 법한 네, 뭐 그런 있습니다. 상황인데 네. 어쨌든지 간에 차는 샀는데 충전소가 마땅치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수소 충전소가 속속 좀 계획대로 건립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9년이었죠. 강릉에서 이 수소 탱크 폭발 사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예. 크게 뭐 많이들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이후에 이 수소 연료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이 의구심들이 지금 많이 좀 생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생활 주변, 생활 근거지 주변에 이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지금 굉장히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여기에 지금 이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이 부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와 이 해외 업체로 나뉘면서 부품 고장 시에 또 발주를 넣고 또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부품을 다시 받아서 해외에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안전 검사를 진행을 하고 다시 개장을 하는 이런 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계속해서 이 도내에 있는 수소 충전소 개장이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부품 국산화도 이제 현안 과제인데 네. 강원도라든가 한국가스기술공사 입장은 어때요? 일단 강원도는 올 하반기에 지금 원주, 문막과 횡성 등 5곳에 지금 추가 수소 충전소 개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하반기 중으로만 지금 잡혀 있을 뿐이고 예. 아직 정확한 일정을 지금 확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초의 경우처럼 좀 뭐 인허가 과정, 또 민원, 또 뭐 기술 검사 과정 등의 문제 등을 포함하면 사실 계속해서 지연될 공사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강원도는 올해 안에 계획대로 5곳의 수소 충전소를 개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소차 소유자들과 강원도의 갈등,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될 텐데 김 기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속초 지역의 수소차 소유주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사실상 이 도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거는 예정된 일정에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제때 개장해 달라 이 요구가 지금 하나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소송전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 강원도가 어쨌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해 왔지만 이 수소차 보급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이 안전한 충전소 설치 문제도 함께 좀 속도를 계속 높여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수소 산업은 강원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명확한 로드맵이 좀 필요한 시점이네요. 김기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관광학적 가치 창출 방안 말씀드릴 내용은요. 철원군을 포함한 포천시 연천군의 지역 활성화 한탄강 세계지주공원은
철원, 포천, 연천 하나의 권역으로 한탄강이라는 어떤 가치, 매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병력 감축에 따른 대응 방안 수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몇 가지만 부대가 축소되면서 유유지가 나와. 그동안 철원 지역은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네, 강원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저희 지원 방송이 창사 20주년을 기념해서 각 지자체를 찾아가서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철원군 편에서 다뤘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철원 도군수님, 포천시 한탄강 사업소 최동원 하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철원군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 관광 발전 전략, 그리고 군부대 이전 감축에 따른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였는데요. 부군수님, 철원군의 현안들 어떤 게 있나요? 의제들? 네, 뭐 어느 지자체건 현안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뭐 다를 바가 없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제일 시급한 현안은 우선 그 국방 개혁과 관련된 364단의 이전 문제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국가적인 문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떤 고통,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일상의 어떤 그 불편함,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인구의 어떤 지속적인 감소, 그 다음에 그 포천, 예. 우리 포천, 우리 민자 고속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생활권이 저 수도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물류와 인적 교류를 수도권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접근망이 아직도 포천에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경원선 문제도 뭐 똑같고요. 네. 뭐 착공식은 했는데 여태까지 지지분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다행히 그나마 저도 한탄강 우리 그 유네스코 지정된 예. 그 공원을 통해서 요건 그 앞에 있는 현안과 좀 다르게 저희한 희망적인 어떤 현안 과제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탄강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 경제도 좀 살리고 예. 관광도 육성하고 그렇게 하는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튼 그 코로나의 어떤 조기 회복으로 일상을 좀 회복시키는 문제, 또 364단에 아주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존치 사업, 이 부분이 가장 현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현안들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후미에 말씀하신 한탄강이 작년 7월이었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한탄강 수계 공연은 포천시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가치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하계사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시점인데,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등재, 하계사님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네스코의 브랜드를 이제 획득했다는 거죠. 예.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존권역과 같이 유네스코 3대 프로그램인 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인증받았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은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자긍심을 또 많이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 될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이제 한탄강, 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한탄강을 좀 보존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원군은 한탄강에 대한 비전이랄까요? 특히 관광 프로젝트 관련돼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수님? 네, 지금 관광 사업은 지금 지정과 연관돼서 더 박차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탄강은 뭐 다 아시겠지만 참 천연의 자랑이지만 강원도의 자랑이고 뭐 세계가 인정한 정도로 아주 자연문화유산이 아주 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한탄강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존 관리를 잘하느냐가 철원군의 과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작년 10월에 개장된 우리 은하수교가 있는데 벌써 30만 원을 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벌써 관광의 어떤 그 메카라고 할까요? 예, 그걸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인 9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주상절리 그 잔도 사업이 또 개장되면 지금보다도 엄청난 그 파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한탄강을 철원군이 잘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 국내 아주 관광 명소로 이렇게 앞으로 육성 발전되지 않을까 예. 기대하고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네. 하 기자님, 그 세계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도 보존을 하고 또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키우려면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지질공원 제도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자연공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국립공원과 같이 함께 그 자연공원법에서 이 제도의 뒷받침, 재정적인 부분도 일단은 어느 정도 제조는 완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예. 하지만 이 지질공원 제도 자체가 그 뭐 규제를 막 많이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재정적인 지원이 이렇게 뭐 폭넓게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인프라 구축보다는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활용 프로그램을 뭐 운영하는 그런 중심으로 뭐 좀 저희도 추진하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님, 철원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보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규제를 좀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이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자리 잡는 어떤 뭐 족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도 끼쳐야 될 거고 이걸 잘 활용해서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될 텐데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세요? 네, 지금 뭐 하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예. 그 뭐 적병 지역은 다 그 어려움이 있죠. 엄청난 그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 지정하면 뭐 딜레마 같은 게 네.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탄강 지질공원은 규제가 없습니다. 또 인근 주민의 피해도 없고 예. 사적 개발 제한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관광과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잘 저희가 설계하고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그 족쇄가 아닌 천원 지역 경제도 살리고 천원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동력 산업으로 아니면 효자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적경지역 핫이슈죠.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병력 감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님, 철원군 상황 요즘에 확실히 좀 어렵죠? 네. 뭐 전 국민들께서 지금 많이 걱정이 많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그 한반도의 중심이면서 상당히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이고 상당히 대립적으로 상징지인데 364단 자체가 천원을 떠나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좌절을 넘어서 희망 뭐 이런 걸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애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잘 좀 전달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국방 개혁이 좀 변화라고 할까요? 어떤 변경이 돼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 입장에서 아마 관철대까지 끝까지 아마 저희 목소리를 내고 투쟁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원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접경지역 모두 다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어때요? 포천도 약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하 기자님, 국방개혁 2.0에 따른 변화 어느 정도 체감하세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철원에 비해서 저희 포천 지역은 막 그렇게 이제 뭐 몸속으로 이제 체감이 된 부분은 아닐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지역 주민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도 이제 8사단이라는 큰 이제 병력 자체가 좀 이제 뭐 이동을 하고 뭐 그런 이제 과정에 있는데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한탄강 권역에 또 뭐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을이 이제 그 운천이 포천시 영북면 운천 그 도시재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병력이 빠지는 부분에 그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이제 한탄강 지질공원과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는 도시재정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제 그 군을 통한 경제 활동이 다른 이제 관광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경제 활동이 좀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미노 현상을 좀 막아야 되잖아요. 인구가 유출되면은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은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이런 이 악순환을 막을 첫 시작이 좀 필요할 텐데 부군수님, 어렵지만 그 시작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희 지자체가 과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자체적으로 끊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부가 좀 나서서 이런 문제를 지자체의 고충을
지금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부대가 재배치되고 이전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이런 악순환 문제는 지방 정부와 국가가 같이 이렇게 해내릴 그 사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방개혁 2.0 출발 지금 상태지만 또 앞으로 이 문제가 아직도 몇 년은 남았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정부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그 애절한 그런 마음들을 좀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기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첫 시작, 첫 단추? 네, 그게 저는 또 이제 한탄강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탄강 지휘공을 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이제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인식 변화를 이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공원 제도 자체를 그 이제 관이 주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간에서 이제 좀 역량을 키운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면 이를 통해서 이제 좀 군부대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생긴 공백들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부대 이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먹을거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 기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과 출구 전략을 할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와 접경을 하고 있는 한탄강변은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등재가 되면서 인증이 되면서 그 다양한 이제 관광 인프라라든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 많이 좀 이제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과 민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서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활동들이라든가 앞으로의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민과 군이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이냐, 또 한탄과 같은 지역 자원을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들이 대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오늘 정리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신인철 부군수님부터 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상당히 크고 아직도 끝나기 때까지 아마 투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에 대한 좀 아주 근본적인 전향을 좀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만을 하는 것보다는 국방개혁에 상응한 적병지역을 어떻게 또 빠지는 만큼 부대가 이전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까, 채워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제도적인 근거까지 저희한테 제시해줘야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아마 국방개혁에 대한 그 저항은 날로 더 세질 거고 아마 정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철원군이나 적병지역에 국방개혁의 어떤 획일적인 개혁 한쪽만의 개혁을 좀 벗어나서 주민들과 그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왔던 그 주민들에 대한 그 보상적이기도 하고 발전적이기도 한 그런 근본적인 국방개혁에 준하는 접경지역 발전 개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최동원 하계사님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탄강 지역 자체가 또 경기 북부 강원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과 인접했지만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많은 규제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군부대 이전 부분을 좀 떠나서 이제 한탄강 부분에서 그 이제 명소를 보존하고 명소를 보존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럼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한탄강이나 이 경기 북부 강원 지역이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저희 이제 앞으로 향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지속 발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철 철원부군소 포천시 한탄강 사업소 최동원 하계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